안녕하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맺어지는 조약은 언제라도 휴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거나 강대국 간 또 국가 간에 맺어지는 조약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자주국방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으로 자국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의 몇 가지 원인을 보면 그 당시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바로 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섬으로써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할 독일이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그 당시에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독일을 선거로서 이끌 수 있었던 것이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뛰어난 연설가였던 히틀러는 1939년에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연합국에 결국은 굴복을 하고 맨 먼저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러시아가 나중에 전쟁에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일본 제국이 일으켰던 대동아 전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대가로서 대가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맞고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된 한국민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체로 나가사키에 살고 있던 한국민만 해도 2만 명이 그 당시에 희생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통계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이 일으킨 대동아 전쟁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일본 내부의 국민들의 군중 심리나 또 전체주의 또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선택을 짓밟았던 제국주의의 그 형태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제국주의에 약한지 또 국가라는 또 민족이라는 그런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히틀러는 그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다친 몸을 이끌고도 전쟁에 기어이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굳이 싸우러 나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의 신념에 의해서 그는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수백만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슬라브 민족이 세계의 우수한 민족이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미는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계 질서에 관계된 것, 또 오래된 어떤 역학 구조에서 왔고, 또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뒤엎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이 서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자연 질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언제라도 불신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곁에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나라가 큰 힘을, 넘치는 힘을 어떻게 주지 못하고 자제를 못하고 있을 때는 그 힘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총알은 반드시 총구를 벗어난다는 진리를 명심하시고, 지금 주변 4대 강국이 넘치는 힘을 주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는 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방지를 위해서 더 이상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분할 점령을 했는데, 연합국의 분할 점령이 독일은 쉽게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들을 전부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아직도 그 분할 점령에 참여했던 미군이 지금도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할 점령이 왜,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할 점령되는데 불구하고 왜 한반도가 분할 점령이 되고 말았을까요? 일본이 분할 점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쉽게 일본이 철수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바람에 분할 점령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일본 무장 해제를 위해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빌미로 러시아와 미국이 한반도에 진출을 하고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욕심에 따라서 일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가 욕심이 났던 것이고, 그에 대한민국의 희생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로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국 중심의 강대국이 되어야 되고, 또 국방을 반드시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항상 자국의 국방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조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하자면, 독일이 왜 유태인을 그렇게 혐오했을까요? 선동에 약한 군중 심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군중 심리에 약할까요? 그리고 왜 유대인이, 여러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만 희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와 같은 짓밟힌 인권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라든지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내부 고발이나 양심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은 이러한 군중 심리에 휘말린 세계대전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집단 폭력에 취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오막시즘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들이 고민한 것이 바로 유럽의 지성인은 왜 히틀러의 세계대전에
발발을 막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게 된 또 인간의 그 취약성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것입니다. 결코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이 히틀러의 그 폭력이나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하나의 양심 고백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은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